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렇게 힘이 좀 있다면요, 정부에서 하는 대행 사업을 아예 안 하고요,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해가 국민들 앞에 그냥 국가 예산이 골고루 나눠주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도둑질을 해먹어가지고, 저하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의 대부분이 다 도둑질하고 연결되고, 이제는 지자체라는 게 만들어져가 지자체에서 또 도둑질 해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리 예산 중에요, 지금 돈이 없어가 누리 예산 편성 비용이 없다고 교육청이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퇴직할 교사하고 그 다음에 신참 교사하고의 월급이 2배인데, 지금 퇴직한 교사들이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도 교육청이 마치 나이가 든 분이 받고 있던 것처럼 해서 예산을 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누리 예산 편성 못한다고 정부가 별도로 내놔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요, 한두 개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이 24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240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가 도둑질로 날아갈 겁니다. 자, 이 국고를 잘못 운영해서 이 큰 사고를 쳤는데,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경영 판단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경영 판단을 할 사람을 석유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던 정권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뒤져야 됩니다. 경영 판단이라네요. 도둑질 해본 거 다 빼고 거 다 빼고 5,500억 날렸다고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돈이 날아간 거는 다 손실을 인정해 놓고도 사장이 경영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돈을 날리는 판단을 했다. 아무도 안 사는 거들남, 이 캐나다의 하베스트라는 회사와 그 밑에 정유회사 날 끼어 팔기 사가지고 그때부터 수천억씩 몇 조, 사실 총 사고 난 거는 앞으로 날 것까지 포함하면 몇 조입니다. 근데 확실해진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범죄 손실로 하기 때문에 5,5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죄가 나니까 서울중앙 이경렬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고검청사 기자실에서요, 이런 것도 배임죄가 아니라면 어떤 게 배임죄냐라고 어제 열변을 토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요, 잘 있었습니까? 법원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경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석유공사의 부실 투자로 인해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 강 전 사장은 당시 아무런 실사도 하지 않고 몇 조짜리 회사를 사면서 실사도 하지 않고 3일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도 허위로 보고해 회사에 1조가 넘는 손실을 입혔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냐?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하게 되면 폭넓게 모든 걸 다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예 공기업 비리에 있어서는 배임이 없고 사기업도 배임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해서 빼먹으면 배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에서 배임 횡령은 없애버려야죠. 자, 이거 빤합니다. 돈 좀 빼먹으려는 사람이 여기 지시해가지고 야, 그거 계약해, 사. 그때 뭐 했습니까? 석유공사를 세계적인 규모로 메가 오일, 메이저 오일 회사로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외국과 인수한다면서 망한 회사를 엄청 비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산 돈 중에 일부가 어디 갔겠습니까? 누가 먹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요, 석유공 사장이 이렇다면 이 사람 무죄로 해주는 대신에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자, 황교안 총리가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240조로 운영하는 공공시스템의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강구한다면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대규모 자산 운용 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 장치 강화, 클린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자, 그래서 뭐 평창 올림픽 사업이라든지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국민 헬스의 회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착수 전부터 검증팀을 구성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좋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이제 뭐 2년 남았습니다.
자, 다음 정권 들어서 이것도 뒤집어 버리면 부정부패가 또 존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패 비리의 현장에서는 엄청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나오거나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요, 부정부패 척결을 갖다가 지금 4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척결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하면 박수치고 야 이거 정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하면서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적어도 박 대통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제가 좀 모질한 놈이 유병헌 사태 때 유병헌으로부터 골퍼채나 돈 받은 놈들 다 잡아 쳐넣을 거라고 기대해서 앞장섰다가 개피 봤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제 영혼이 좀, 저는요 성질은 더러워도 영혼이 좀 맑은 사람인데 굉장히 제 영혼이 그때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로 더러운가. 그러고요 저를 갖다가 50만 원으로 이렇게 뭡니까 모욕죄라고 해서 시비 걸어가 걸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52살 51살 먹어서야 깨달는 제같이 모질한 놈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정말 저로서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부패 척결할 때마다 두 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손만 손가락만 이래 좀 들다가 이제는 부패 척결한다면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럽니다. 제가 원래 맑은 영혼이라서 부패 척결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이 제 영혼의 이 타락 과정이 제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부패 척결 정말요 있는 부패도 척결 안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부패를 척결한다니 기대는 합니다만은 별로 믿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짐 캐리 나온 영화 덤 앤 더머 보셨죠? 얼마 전에 이 2편도 나왔습니다. 그 덤 바보인데요. 덤은 그 비교급이라 해서 더 바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을 보면요 저렇게 하고도 30% 중반 40%까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과반수가 넘는 일당인 부분을 보면 새누리당은 덤이고 야당이 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더 병신이면 나는 바보라도 정치해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기존 당원을 영입 인사로 발표하냐고 이제 친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첫 영입에 대해서 직격탄을 놨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김무성 대표가 6명 영입한다고 발표하니까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입인지 지발로 날아왔는지부터도 지금 불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가 자기가 영입 인사를 소개하면서 제 발로 날아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새입니까 날아 들어오게. 그래서 이 참신성, 적절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무성 친위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친박계 자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미 입당한 사람을 새로 영입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박상은 정치평론가는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느 당의 당적도 없습니다. 혹시 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배성희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이 조이파라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고소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요. 서 최고위원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당에서 스크린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지적했지만은 김 대표를 겨냥해서 사실상 말로 그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씨도 이 인재 영입이 야당 흉내 내기지 그게 뭔 인재 영입이냐 그랬고, 하태경은 새누리당 1호 영입 인재가 모시온 인재인지 스스로 찾아온 인재인지도 불명확하다. 이노건 의원은 우리 당이 무슨 변호사당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박계 향은 또 관계자는
김 대표와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들로 김 대표를 외곽에서 도와주던 인물이다. 즉 김 대표가 결국 자기 친위대를 영입한 거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김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원칙에 집착해서 쓸만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예 막고 있다. 바닥부터 바로 인재를 영입해서 경선을 해서 살아남으라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인재들의 입당을 소개하기는 하지만 당의 룰대로 경선에 임하는 그런 영입을 계속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분 어지간한데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제 이준석이도 참가시키려고 했답니다. 원래. 그래서 7명을 하려 했는데 이준석이 빠져서 6명이 됐는데 이준석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당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인물을 또 인재 영입이라 발표했으면 시끄럽겠죠. 근데 이준석 씨 딴 거는 몰라도 눈치 하나는 백단입니다. 저는 그 친구 참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 인사 영입 기자회견에 이미 구체적인 지역구, 여기서는 이준석 씨는 노원병을 노리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이 지역구까지 거론되며 출마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가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오죽하면 4년 전에 영입했던 사람을 한 번 더 다시 곰탕도 아니고 한 번 더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분들 뿐만 아니라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인재 영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인재 영입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양이라든지 들어오시는 분의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잘 관리를 해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김재원 의원 이분도 특보를 했죠. 당 대표가 영입 인재라고 발표할 정도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장래에 기대를 걸 만한 뛰어난 인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통해 출마 후보를 전부 경선 거치라면 인재를 영입한다 해도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 내보내 당선시킬 가능성이 많지 않고 영입 당사자들 역시 당의 조치를 믿고 인재로 들어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준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요. 대표가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란 말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발표한 10일날 발표한 인재 영입은 기존의 인재 영입 용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영입인 것처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의 룰대로라면 인재 영입이란 말 자체를 쓰기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이런 상황도 하나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려면 인재 영입위원장부터 만들어야 될 건데 대표가 들고 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인재 영입위원장도 없대요. 자, 그리고 한국 법조인 협회는 서울 변호사협회의 사무총장인 변한봉 변호사가 현재 사무총장은 서울 변호회의 상임이사이자 급여를 받고 상근으로 일하는 이 상근 근무자랍니다. 월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거 직함을 유지한 채 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서울 변호회가 국회의원 총선에 개입하는 것 같아 공직선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보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인재 영입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 모시고요. 선거 잘 치러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대선까지 한번 잘 이겨보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문 딱 걸어 잠그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째 이분들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는 줄 압니까? 히틀러가요. 참호에서 자살하기 며칠 전에 모처럼 지하 벙커에서 올라와가 수척한 얼굴로 히틀러 유겐트라고 부르는 젊은 애들도 아니죠. 아이들 12-30살 먹은 애들이 군복 입고 이제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베를린 앞에까지 다 왔는데 거기 죽으라고 내보내면서 히틀러가 악수 한번 해주가 사진 찍은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젊은 사람들을 동원했으면 키워가지고 당에서 공천도 주고 그리고 배지도 달게 해서 당의 물을 갖다가 바꾸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닥에서 뛰어서 그냥 총알바지로 죽으라고요? 우리 당에는 이런 유능한 사람도 와서 총알바지 하면
새누리당의 등급이 그레이드가 올라갑니까? 그냥 그대로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들어간 분들이요. 아니 날라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서 있다가 우리가 언제 날라 들어왔습니까? 걸어 들어왔지요.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타깝습니다.